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어떤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백경려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 수돗물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안심해도 될지 좀 살펴봐야겠죠. 네, 우선 이번에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오래된 배관, 그러니까 상수도 배관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인천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노후된 배관이 14.5%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닌 것 네, 같은데. 전국 평균 정도 네. 수준인데 네네.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그 배관이 노후된 배관이었고 여기서 이 녹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대구의 경우에는 이 인천에 비하면 노후 배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네. 이 대구의 노후 수도관 길이가 총 770km. 이 수도관이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이가 길거든요. 그렇겠죠. 집집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체가 놓고 보면 대구가 8,013km. 훨씬 엄청난 수치네요. 네, 노후 배관이 네. 3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이 대구는 9.6% 수준으로 인천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뭐가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구도 뭐 안심은 할 수 없는데요. 네. 이 1980년대까지 설치해서 부식에 좀 취약한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대구도 뭐 이러한 위험이 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인천의 녹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구의 경우에도 노후된 수도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4,400억 원을 들여서 노후된 배관을 바꾸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된 시기가 2030년까지였는데 이걸 한 3년 정도 앞당겨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 빠르게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 인천 사태를 두고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괜찮을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전국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사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전국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볼게요. 환경부가 지난해 내놓은 상수도 통계를 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상수도관, 그러니까 도수관과 송수관, 배수관과 급수관 모두를 합친 상수관의 전체 길이가 20만 9,034km입니다. 이 가운데 14% 정도가 한 2만 9,369km가 되는데 14%가 30년이 넘은 겁니다. 네. 30년이 넘었는데 문제는 아까 14%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2%가 30년을 넘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만 해도 그 신도시이기 때문에 교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지역이죠. 경북 지역은 지금 30년이 넘은 수도관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네.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그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지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30년 넘은 수도관은 점점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체되는 비율을 보면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세종시가 19.9%로 가장 높았고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높았던데 2017년 기준으로 제주가 1.7%였고 서울이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하철 교체율이 0.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이런 흐름대로라면은 연간 1% 정도씩 교체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수도관을 모두 30년을 지나야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노후 수도관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교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괜찮다고는 하지만 최근 수년간 대구에서 수돗물, 녹물이나 페인트 가루 등의 이물질이 섞여 나온 사고가 없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랑 북부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북구 지역, 대구 북구 지역에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사고가 여러 차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이물질이 나와서 이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 빼내는 작업을 한 횟수가
110번에 이릅니다.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기간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도 안 되는 예, 시간 1년 동안 이 100번이 넘는 횟수로 이 녹물을 빼내는 네.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을 했던 거죠. 이게 북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성구에서도 지역의 급수공사를 대행했던 2015년도에 수돗물에서 이 페인트 가루랑 시멘트 가루가 섞여서 나오는 이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소 지시로 신고가 접수된 집을 방문해서 또 뭐 계량기를 철거하고 이 청소를 시작하면 막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이물질이 함께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이 이물질을 빼내고 다시 수돗물을 사용하게 하는 건 좀 임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노후된 수도관을 빠르게 좀 교체를 해야지만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선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달서구 죽전 내거리 인근에서 30년이 넘은 노후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잠기고 또 천여 가구가 단수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문제와 함께 그 관이 오래되면은 터지는 사고가 좀 종종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마침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5월 24일이었는데요.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내거리 인근에 있는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어요. 이게 그 지하 1.5m 깊이에 묻혀 있었고 직경이 한 500mm 정도 되는 상수도관이었는데 이게 파열되면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긴급 출동해서 3시간여 만에 배관을 막긴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좀 피해가 막심했던 게 볼리 내거리에서 죽전 내거리로 향하는 세개 차로와 인도 200여 미터가 한 3시간 정도 통제가 되면서 교통이 좀 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네. 또 이 일대 그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었는데 죽전동과 감산동, 장기동 주변의 단독주택과 상가 등 3천여 세대에 이르는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상수도 사업 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배관이 1986년에 매설한 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34년이 된 건데 이게 균열이 생겨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잠정 원인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누수된 수돗물은 한 3,700톤 정도가 됐고 상수도 사업본부는 누수가 된 지점 주변의 관로도 점검을 벌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녹물 발생은 물론 또 관 파열로 시내가 좀 물바다가 되면서 주민들도 이제 그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좀 많은 불편을 끼칠 수가 있는데 지자체와 또 상수도 관리 부서는 노후관 세척 등을 통해서 수명을 늘리고 배관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더욱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도 30년이 지나면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시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도관도 녹이 슬고 부식이 발생하는 게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노후 수도관 교체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 역시 뭐 돈인 건가요? 예산 부족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물값이 또 싸지 않습니까? 싼 편이죠. 네, 싼 편이라서 물 쓰듯이 쓴다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인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이 노후된 상수도 배관을 모두 교체하려면 3,700억이 든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잡힌 게 28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노후관을 모두 교체하는데 13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모든 노후관을 교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교체할 곳과 또 세척을 해야 될 곳을 좀 분류를 하고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인데 이게 땅속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부터 우선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참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들을 보면 녹물이 자주 나온다거나 이물질이 끼어서 나오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그 주택의 문제인 건지 주택 내부의 배관의 문제인 건지 시에서 관할하는 상수도 배관의 문제인 건지 이런 걸 좀 파악해 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세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관 교체를 할 할지. 것인지 네. 요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 고대 서양의 로마 시대만 보더라도
상수도 배관을 자주 교체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몇백 년 이상 이 배관을 사용하는데 네. 얼마나 유지 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하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교체할 때 끼어 있는 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력을 통해서 이걸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서 네. 세척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노후된 배관을 당장 교체할 수 없다면 우선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는 계획을 대구시가 먼저 좀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물은 결국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에 맞아요.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걸 그냥 손 놓고 있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부터 좀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물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불편함보다 신뢰도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네.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대구시가 또 물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지자체에서 빠른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 이 수돗물에 대한 악몽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지난해 이맘때였죠. 과부라 화합물 사건으로 좀 시끄러웠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뭐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진행자분도 얘기하셨고 그 물 관련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 또 페놀 사태가 있었던 곳도 대구였고 그래서 시민이 그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이름도 생소하죠.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게 작년 이맘때쯤에 불거지면서 마트마다 좀 생수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좀 생수를 혼자 사는 입장이라서 생수를 좀 재놓고 사는데 네.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좀 시민 불안감이 컸었는데 사재기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뭐 안정성 논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시민 불안감이 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네. 이래서 그 과부라 화합물이 다량 검출된 이 사태 이후에 이 과부라 화합물이 법정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 업체들이 어떤 배출하는 양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1년이 흘렀는데 환경부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부라 옥산탄 등 과부라 화합물 3종에 대해서 수질 감시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기에 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과부라 옥산탄과 과부라 핵산술폼탄 이게 3종 중에 2종류죠. 이 종류는 모두 먹는 물 권고 수치에 크게 미달하는 초미량만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부라 화합물의 배출 자체도 환경당국의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과부라 화합물 배출원이었던 구미공단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배출 사업장 명단을 등록하고 원천 배출량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구미 지역 폐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외관에 들어서는데 외관 수질 안전 측정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막동강 매곡과 문산 정수장에는 과부라 화합물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활성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빠르면은 다음 달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에 대해서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3월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과 구미공단의 폐수 모방류 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각각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이 물을 진짜 뭐 어려움 없이 쓰다 보니까 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시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급이 됐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네. 이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이 수돗물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보면 요즘에 정수기와 생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정수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그렇죠. 정수를 해서 그걸 쓸 수도 있게 네.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돗물을 우리가 뭐 세척하거나 세탁하거나 청소하는 데만 쓰는 시민들도 요즘 많습니다. 이걸 보면 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약품과 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배관이 노후가 됐는지 시민들께서도 좀 감시를 해주시는 게 네. 이 수돗물 사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시민들이 곳곳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인천뿐만 아니라 대구의 경우에도.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수도 배관, 상수도 배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 집에 배관이 녹슬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그 네. 샤워기 꼭지를 네. 필터로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렇게 노랗게 색깔이 그렇죠.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좀 문의를 하고 네. 민원을 넣고 해야지만 또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걸 인지하고 발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쓰는 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부분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가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물에 그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하긴 해요. 그래서 시민들도 좀 불안하다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심 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 누구든지 이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신청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달구발 콜센터 번호가 121인데요. 121로 신청을 하거나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물사랑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면 산성도와 탁도, 잔류염소, 노후배관 관련 항목인 또 철이나 구리, 아연, 망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은 2차 검사에 들어가는데요. 2차 검사로 일반 세균이나 총대장균군, 그리고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총 12가지 항목이 검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과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지난해 검사 결과 973세대가 신청을 해서 직수 경우에는 모두 적합한 걸로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옥내에 또 저수조가 있는 시설 중에서는 7건이 탁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위생적인 관리를 좀 당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감이 크긴 한데 사실 대구시에서는 수돗물을 그 플라스틱 병에다 담아서 그 홍보용으로 좀 제공하기도 있기도 해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 뭐 병입 수돗물이다 이렇게 해서 네. 행사 때마다 이렇게 풀고 이런 게 있는데 먹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긴 해요. 사실 대구가 이런 페놀 사태 이후에 어떤 검사 항목들을 정말 많이 늘려가지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항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긴 한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자기 집 배관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상수도관 교체하는 조치가 물론 또 지자체별로 따라야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네. 놀란 사실은 이 수도관은 상수도관이라는 거는 사실 뭐 가용 연한이 따로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그럼 언제 교체 주기를 좀 잡아야 되는 건지 그냥 네. 지자체의 권한인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서울로 또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0년이 지나면 그러면 다 교체해야 되느냐. 그럼 이 멀쩡한 예산은 것도? 이 예산은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하느냐.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담스러운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방안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선은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지 않지만 뭔가 이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그리고 급수가 취약한 지역, 급수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은 넓은데 이 상수도 배관이 끌어가지고 오기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아주 경북의 경우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그럴 없거든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은 또 예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일어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교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노후된 배관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간절한 바람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